안녕하세요. 여행하는 마음으로 강의와 컨설팅을 다니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강의 컨설팅을 잘 하고 있는 김대중이라고 합니다. 제 이 영상은 구글 애널리틱스 4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세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결하고 이제 초기에 설정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두 번째 영상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내부 트래픽 설정하는 거랑 리퍼럴 제외하는 거랑 교차 도메인 트래픽 설정하는 거 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그 위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사용자 관리하기, GA4, GA 연동, 데이터 수집 설정, 보관 기간 설정은 이전 영상이 있고요. 이전 영상 링크는 더보기나 오른쪽 위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 설정 중에서 내부 트래픽 필터링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우리 회사의 IP가 접속했을 때는 트래픽으로 수집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필터링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설정을 해주는 게 내부 트래픽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회사에서 접속하는 사람 외에 다른 IP에서 접속했을 때만 이제 그 트래픽을 수집하고 싶을 때 이 설정을 하고요. 보통 합니다. 보통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많고 PC가 많으면 그 트래픽들이 좀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해 주는 겁니다. 관리 메뉴에 있고요. 데이터 수집 및 수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 필터에 들어가면 하실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이게 이제 관리자 메뉴고요. 관리자 메뉴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데이터 수집 및 수정이 있고 데이터 필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필터에 들어가시면 여기 제가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필터를 만들어 놨어요. 인터널 트래픽이라고 해서 내부 트래픽 제외 현재는 테스트로 했고요. 이걸 좀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필터 이름 넣고 필터 연산으로 제외를 넣고 매개 변수 값으로 인터널이라고 넣고 필터 상태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가 오케이가 되면 사용 운영 중지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관리자 메뉴 지금 그 UI 이 배열 있죠? 요거는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니라 최근에 좀 바뀌어서 이게 조금 아마 그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여기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데이터 필터에서 이거를 만드시면 되고요. 데이터 필터에서 만드신 후에 데이터 스트림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접속했던 사이트 있죠? 연결했던 사이트에 스트림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화면을 다시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필터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필터에 들어가시면 역시 매개 변수 값을 쭉 넣습니다. 필터 이름, 매개 변수 이름, 매개 변수 값 이런 것들 넣고 필터 상태를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시면 필터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트림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그 연결했던 데이터 스트림에 들어가시고 태그 설정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태그 설정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내부 트래픽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필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실제 여기 그 속성에 적용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트래픽 정의에 들어가셔서 이제 내부 트래픽 정의한 거를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 내부 트래픽 규칙이 어떤 거다 라고 하는 거 만들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내부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IP 주소를 걸러내는 거죠. 이 IP 주소로 들어오는 것들을 필터링 해줘. 그래서 트래픽에서 이걸 책정하지 마 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터를 만들었고 내부 트래픽을 정의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요. 회사 내부 트래픽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IP 주소가 다음과 같음이라고 하고 IP 주소를 이런 식으로 숫자로
쭉 써주는 겁니다. 여러 개일 경우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내부 트래픽 필터링이 되고 내부 트래픽 그 필터를 한 거를 속성에 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태그 설정 구성이라는 게 있죠. 아까 관리자 화면으로 다시 온 겁니다. 태그 설정 구성에 들어가시면 쭉 여러 개가 있죠.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뭐 보실 필요 없고 여기에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기로 더 들어가시면 여기에 내부 트래픽 정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내부 트래픽 정의 규칙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기 누르면 뭐 규칙 이름, 값, 그 다음에 IP 주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다음과 같음 혹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시작.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다음을 포함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92.180.123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요 세 개의 IP 주소가 들어가 있는 트래픽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됐죠?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접속자의 그 트래픽을 정확하게 좀 알려면 요게 가장 이런 작업들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시간에 두 번째는 리퍼럴 제외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리퍼럴은 다른 데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걸 보통 리퍼럴로 이제 트래픽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미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결제, 소셜 로그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미 있는 리퍼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들렸다가 다시 로그인해 오는 거 이거고 결제창 같은 거에 갔다가 돌아오는 트래픽 이런 것들을 실제로 트래픽 분석을 해보면 의미가 없는 트래픽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갔다가 결제나 로그인하면 거기 들렸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요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트래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트래픽을 제외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없는 트래픽들을 제외하는 거를 해볼 겁니다. 이것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순수하게 방문자들 트래픽을 가지려고 하면 보려고 하면 이것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방법은 일단 어떤 트래픽들을 제외하는 게 좋은지를 좀 알려드리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간편 로그인이나 그 결제 관련된 IP들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도메인 주소가 있는데 이런 주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거 외에 뭐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간편 로그인으로 이 계정을 많이 사용하고 결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외의 것들이 있으면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제외할 목록에 추가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내부 트래픽 정의 밑에 원치 않는 추천 나열이라고 있어요.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명도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추천 나열이 그대로예요. 트래픽으로 수집하는 걸 원치 않는 경우에요. 이런 것들을 이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추천 도메인을 다음을 포함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넣습니다. 결제 혹은 간편 로그인 주소를 이렇게 다 추가해요. 그러면 그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리퍼럴로 요 트래픽들은 제외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실제 화면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왔던 요 화면이에요. 요 화면에서 원치 않는 똑같은 위치에 있네요. 내부 트래픽 정의 밑에 원치 않는 추천 나열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제가 예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조건 추가를 하면 이렇게 해서 다음 도메인 포함 외에 이런 연산이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appeal.apple.com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도메인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그러니까 리퍼럴 그 트래픽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뭐 물론 다시 포함시키고 싶으시면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고요. 삭제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차 도메인 설정입니다. 이 교차 도메인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해요.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요 여러 개 운영하는 사이트를 하나로 모으고 싶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차 도메인이니까. 교차 도메인. 자, 보자. 여기 데이터 스트림에 들어가셔서 밑에 보면 태그 설정 더보기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도메인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교차 도메인 측정을 위한 도메인 목록 지정 이렇게 나오죠. 도메인 구성 들어가서 우리 도메인들을 구성하시면 돼요. 쭉 쓰시면 됩니다. 아까 그 필요 없는 리퍼럴 그 주소 등록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연산을 넣고요. 그래서 도메인 우리 회사 도메인 두 개, 요 두 개의 트래픽을 하나의 그 데이터 스트림에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추가하는 겁니다. 포함할 수도 있고요. 뭐 완전 일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조건을 선택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구성이 되고 저장하기 누르면 됩니다. 자, 화면을 볼까요? 요거를 나가보죠. 원치 않는 추천 나열을 빼고 이제 여기서 요 화면에서 보시면 위에 도메인 구성이라고 있죠. 도메인 구성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추천 도메인이 있는데 제가 이제 등록한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천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그거 제한 수락하면 이렇게 교차 도메인 연결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추가하면 완전일치 포함해서 여기다 또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도메인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에서 여러 개의 도메인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수집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지금까지 요 영상까지 해서 GA4를 연결한 후에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설정들을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GA4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